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또 지금 한창 뜨겁게 진행 중인 미국발 관세 전쟁에다 안 그래도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운데 정말 무섭게도 지금 거기에 더해 한화가 무려 7연승을 하며 이거 자칫 잘못하면 8연승을 할지도 모르는 큰 위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등 요즘 정말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정말 뜬금없이 쌀국수 베트남에서 또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베트남이 전 세계 공산 국가로서는 최초로 바로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바로 요즘 미국에게 두들겨 맞느라 정신이 없는 중국을 지금이 기회다 싶어 앞으로 제대로 견제하며 싸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한국 무기들로 베트남군을 새롭게 완전 업그레이드하여 무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단 이번이 베트남 최초의 수입 계약이기 때문에 그 첫 수출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K9 자주포 20문 정도를 우선 수입하는 것인데 그래서 총 금액은 약 4천억 원 수준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거래 금액이 아니라 앞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 최초로 공산 국가에게 수출된다는 점에서 또 이 자주포 수출을 시작으로 우리의 다른 무기들의 수출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며 또 나아가 이게 중국에게는 안 그래도 지금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미국 트럼프 문제와 더불어 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가 이번엔 베트남 쪽에서 지금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세계 각국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야말로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며 서로 자기들이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면서 그 1등 자리를 놓고 극렬하게 싸우려고 하겠지만 또 우리나라 역시 당연히 그 싸움에서 결코 빠질 수 없겠지만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은 마치 중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감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것을 넘어 아예 붙어있는 국가인데다 또 공산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지 국가들인데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나 중국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주변국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중국은 무려 약 3,000년 전부터 기회만 있으면 베트남 땅을 침공하고 복속시킨 후 수탈했으며 또 베트남이 매번 독립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강력한 군대를 보내 끔찍하게 진압하고 보복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111년에 한나라가 베트남을 침공하면서 지금의 티베트나 위구르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억지로 자국의 지방 정부로 편입시킨 다음 이후 중국은 한나라와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를 거치며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베트남을 지배했는데 이게 또 베트남 사람들도 한 성깔 하다 보니까 그 100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발하며 독립운동을 했고 하지만 그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에 의해 끔찍한 보복과 탄압을 받으면서 이 중국에 대한 복수심은 그들의 DNA에 문신이 새겨질 정도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938년에 와서 당나라 말기 중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베트남은 기습 공격을 하여 드디어 1000년 만에 독립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의 1000년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 1000년 만에 독립을 이뤄낸 민족이다 라는 민족적 서사를 가지게 되었고 다시 말해 이 말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국민에 대한 민족 의식을 떠올릴 때마다 필연적으로 민족의 원수 중국이 강제 소환되어 이후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의 모습이 그 속좁기로 유명한 중국에게 마음에 들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중국은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다시 베트남을 침공해서 결국에는 또 1400년대 다시금 베트남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은 그동안의 괘씸함까지 거의 러시안 캐시 수준의 엄청난 사채 이자의 이자를 더해 정복한 베트남을 더욱 잔인하게 탄압한 것은 물론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또 중국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베트남 사회와 국민들의 정서를 강제로 중국 문화로 바꾸어버리는 작업인 일명 중국 문화 동화 정책을 강제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베트남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한 더욱더 깊은 혐오와 분노를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절대 참지 않는 베트남인들은 다시 또 중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싸움 끝에 1427년 결국 또 독립에 성공합니다. 이후 중국은 자기들도 안에서 문제가 많았고 또 나중에는 영국이랑 서방에게 두들겨 맞느라 정신이 없어 한 500년 가까이 베트남을 잇고 있다가 1979년이 되자 다시 한번 드디어 중국과 베트남 사이 그 감정의 골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수준까지 깊어진 계기인 중국 베트남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 중월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트남이 같은 공산주의면서도 소련과는 친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무시하고 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빡친 중국이 베트남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캄보디아를 꼬드겨서 갑자기 공산화시키며 베트남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캄보디아에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폴포트의 크메르 루주입니다. 이 중국의 백으로 탄생한 캄보디아의 괴물 공산주의 정부인 크메르 루주는 정말 뜬금없이 농민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며 갑자기 캄보디아 내 모든 지식인들을 대량으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히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즉 안경을 써도 죽였고 연필을 잡아 손에 굳은 살이 있어도 죽였으며 또 글을 읽을 줄 알아도 그 어떤 재판도 없이 즉결 심판하면서 불과 채 4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약 800만 명에 달하던 캄보디아 국민들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홍위군에 의해 벌어졌던 똑같은 참사가 캄보디아에서도 그대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던 착한 캄보디아 국민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총칼로 공격하며 말 그대로 킬링필드를 만들던 당시 캄보디아 군대는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들은 캄보디아 국민들 외에도 캄보디아에 있던 베트남 사람들도 함께 죽이면서 옆나라 베트남에서는 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에 대해 이를 갈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 마치 유튜브로 매일 UFC 영상만 보다가 자기 상상 속의 맥그리거가 되어버린 고딩이 편의점에서 40대 배불뚝 아저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참교육 경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처럼 이 생각 없는 크메르 루주는 어느 날 중국이 살살 꼬드기자 거기에 넘어가 갑자기 국경을 넘어 베트남을 침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군과 무려 지난 20년 동안이나 싸움 끝에 미국을 이겨버린 후 아직도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동남아 최강의 전투 민족이자 그래서 피 속에 아직도 화약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베트남군은 그리고 수많은 자국민이 캄보디아 군에게 죽임을 당해 안 그래도 칼을 갈고 있던 베트남군은 그 귀염둥이 캄보디아 군이 침공해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그들을 모두 베트남에서 쫓아낸 것은 물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까지 밀고 올라가 함락을 시켜버린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폴포트의 크메르 루주 정권을 끝내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베트남 인민공화국을 세워버립니다. 자신이 보낸 행동대장 캄보디아가 엄청 두들겨 맞고 돌아온 것을 본 빅보스 중국이 곧 베트남을 향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선언한 후 1979년 베트남을 향해 대군을 움직입니다. 당시 중국은 인민해방군 육군 11개 군단 무려 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베트남을 공격했는데 그리고 그에 맞서는 베트남군은 그 5분의 1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중국은 투입된 부대원 중 약 10분의 1인 3만 명가량이 전사하는 졸전을 펼치다가 그러다가 조만간 전멸을 당할 위기에 몰리자 정말 뜬금없이 드디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라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서둘러 중국으로 철수를 해버리면서 그 짧았던 베트남 중국 전쟁은 시작과 함께 아주 급하게 막을 내립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모든 전쟁사 전문가들에게는 당시 중국이 주었다는 그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중국이 달성했다는 목표는 또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가장 신비한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황당한 1979년 베트남 중국 전쟁은 베트남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자 또한 자국의 군대가 중국의 대군을 시원하게 후드려 패준 가장 화끈하고 시원한 대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있어 중국에 대한 더 강력해진 혐오 외에도 이후부터 베트남이 중국을 크게 깔보고 무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며 자국의 경제력 부흥을 꿈꾸며 빠르게 자본주의 국가로 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를 가든 이 정치인들이 항상 문제인 것이 중국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정서와는 달리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중국 공산당에 크게 의지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군대가 아닌 경제 링 위에서 다시 한번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인건비로 공장을 돌리며 지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벌며 부자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대신 이제는 그 인건비도 함께 오르게 되어버리자, 이때 베트남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중국보다 훨씬 더 싼 인건비로 공격을 하다 보니 마치 전성기 시절 중국처럼 베트남의 경제 또한 막 10%가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을 운영하면서 중국의 많은 제조업을 베트남으로 빼앗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2017년 중국의 천적 트럼프 아저씨가 취임하며 중국산 물건에다 말도 안 되는 관세까지 매겨버리자 순식간에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면서 그 모든 제조업 수요가 다 이웃나라 베트남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중국은 그렇게 베트남에게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또 베트남은 중국에게 경제의 영역에서도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지 화장실에 문만 없는 것이 아닌 양심도 상도도 없는 중국은 베트남을 향해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트남 정치인들을 매수해 투자 장벽을 허물고 거대한 중국 자본들이 베트남 시장에 침투를 하도록 하는데, 쉽게 말해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공장을 사들이고 또 베트남 내에다 직접 공장을 지어버린 다음 중국에서 가져온 재료와 부품들을 이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 값싼 베트남 인건비로 생산한 중국 제품들에다가 떡하니 메이드 인 베트남을 붙인 다음 그렇게 트럼프의 관세를 피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사실 모두 중국 기업 소유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베트남 자체의 GDP는 상승을 했지만 사실 그 열매는 거의 모두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또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게 된 중국인들과 중국 자본들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하듯 베트남 국민들에게 그 특유의 중국식 갑질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감정은 최근 들어 또다시 매우 험악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 또 중국은 그들이 늘 하던 똑같은 방식, 즉 처음에는 원조다, 투자다, 또는 우리가 항구 만들어줄게, 철도 만들어줄게 하면서 중국 자본을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처럼 떠맡기며 시장에 침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국 자본이 그 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중국이나 중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그 나라를 노골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지금 베트남에서도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최근에는 중국 남부 쿤밍에서 베트남의 하노이를 거쳐 베트남 해안가까지 이어지는 약 400km 길이의 긴 철로를 설치해 주기로 하면서 그 철로를 단지 중국 부품들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또 완제품들을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용도 외 유사시에는 그걸 중국군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베트남 사람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고, 또 국가 전체가 해안가로 이루어져 있는 베트남이 맞대고 있는 그 바다 전체에다 암초 위에 구조물을 만들어 알박기를 하면서 그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의 소유로 선언해버리는 사건들에 더해 동시에 앞서 설명한 그 철로의 종착역인 베트남 최대 전략적 항구인 하이퐁 또한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전략 항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래저래 지금 베트남에서는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이미 베트남의 시장과 사회를 상당히 잠식해버린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혐오 수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주 갑작스럽게 베트남 정부가 우리 한국산 무기의 수입을 시작한다는 깜짝 소식이 얼마 전 BBC를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영상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K9을 수입하는 것인데, 이는 거의 대부분 러시아산인 베트남의 노후된 무기들을 새로운 무기들로 바꾸고, 무엇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것처럼 전쟁에서의 우수한 자주포의 역할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자주포 가운데 명실공히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공산국가로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외신에서는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무려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바로 최근 베트남 사회를 깊숙이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또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또 다른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아마 원래도 잘 알고 있었지만 특히 최근 약 20년 동안 생각 없이 중국 자본을 받아들였다가 지금에 와서야 그게 독이 든 잔이었다는 걸 빠르게 깨달으며 또다시 그 익숙한 중국의 맛을 느끼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반대로 이번에 통 큰 결정으로 공산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서 이 분야 미슐랭 3스타 전 세계 최고 맛집인 우리 자주포의 맛을 한번 보시고 이제 찬찬히 메뉴판 열고 한번 싹 살펴보신 다음 그 자주포에 이어
K2 전차와 이지스 군함, 그리고 잠수함과 KF-21 등 더 많은 추가 주문이 빨리 이어지길.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무기는 사서 쓰면 절대 후회하는 일 없으며 또 그 춤추는 댄싱 중국 자주포 잡는 데에는 우리 한국산만한 게 없다고 우리 현명하신 베트남 신규 고객님께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부디 이번에 수입하는 우리 K9 불방망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곧 베트남이 육해공 모든 무기를 전부 다 깔맞춤으로 우리 한국산으로 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빨리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